국내 최대의 호텔 체인 아코르 엠버서더 코리아의 권대욱 사장. 사실 그는 지난 2011년 모 예능 프로그램의 청춘 합창단에 선발돼 노래하는 CEO로 더 유명하다. 추진력 대단하십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 모두가 너무 단장님을 사랑하고 있답니다. 화이팅! 청춘 합창단은 뉴욕 UN 본부에서의 공연을 앞두고 있다. 네 권의 저서를 출간하고 호텔 경영자, 합창단원, 대학 교수와 멘토로 바쁜 삶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CEO 권대욱 사장을 초대한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권대욱 사장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CEO인 이유는 자신의 업무인 호텔 경영을 즐기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또 다른 삶인 합창단 활동과 글 쓰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CEO와의 행복한 만남, 권대욱 사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그 사장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CEO라고 하시는데 요즘도 행복하세요? 예, 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뭐 CEO 외에 뭐 그 교수, 합창단, 멘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하시는 일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제가 아코르 엠버서더 코리아 호텔 매니지먼트의 사장으로서 뭐 그것이 제 일이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 겸임 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합창단,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의 단장 일을 맡고 있고 또 뭐 기타 뭐 멘토링도 하고 또 글도 쓰고 뭐 강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좀 무리가 오거나 뭐 그러진 않나요? 예, 아무래도 지금 뭐 사람의 능력이란 것은 그 한정이 지금 있는 건데 여러 일을 하다 보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을 좀 늘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좀 과감하게 위임 좀 해가면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거. 두 가지를 다 잘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 가장 행복하세요? 한때는 그 일과 삶을 엄격하게 좀 구분하자.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은 무조건 일만 해야 되고 일과 관련된 일만 해야 되고 내 삶은 그 일과 시간 이후.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직책이 자꾸 높아지고 사회활동이 많아지다 보면 그걸 갖다 구분하기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애써 구분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해서 이제는 그거를 인위적으로 구분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일 속에 삶이 있고 삶 속에 또 일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보면 일과 관련된 일이에요. 사실 지금 이렇게 대담하고 있는 일도 이것이 제 삶이냐 일이냐 봤을 때는 구분하기가 모호합니다. 그렇죠. 일일 수도 있고 제 삶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구분하지 않죠.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한 사람이 한 가지 역할을 잘 해내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권대욱 사장은 수많은 역할을 즐겁게 해낸다. 물론 본업인 일도 즐겁지만 그 밖의 역할은 스스로가 좋아서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라 더욱 재미있고 행복하기만 하다. 그 사장님은 처음부터 호텔업에 종사하신 건 아니죠? 아, 전혀 아니죠. 호텔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직종에 오래 있었죠. 저 건설회사 오래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면 건설회사에 계시다가 어떻게 호텔업 쪽으로 들어오시게 되셨어요? 하여튼 뭐 저를 인터뷰하는 모든 분들이 그걸 이제 질문하세요. 아마 연관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참 사람이 일이란 건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인생에서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뭐 사업하다가 실패도 하고 그래서 좀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좀 있는 그 과정에서 아, 그러셨어요? 어떤 분이 저더러 호텔 사장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했고 그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호텔이 석유 호텔, 그다음에 제주에는 하얏트 리전시 제주에 제가 사장을 했었죠. 아, 그렇군요.
근데 건설업에서 종사하실 때도 35살 때 사장으로 네, 계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초고속으로 승진해서 사장이 된 어떤 뭐 비결이라도 있나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 뭐 비결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그 기회가 맞았고 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 당시에 좀 주어졌던 그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좀 힘든 그런 시기였었고 제가 1984년도에 중동의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건설본부장으로 제가 나갑니다. 그 34살 때 전무를 달고 나가서 그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현장을 제가 2년 반 만에 완전히 7개 현장을 정상화시키고 그러고서 이제 현재서 부사장 승진하고 일종의 테스트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제가 86년도에 사장이 돼서 그러고 제가 들어오게 되죠. 네. 그 호텔업이 어떻던가요? 뭐 힘들거나 그러진 않던가요? 뭐 힘들고 오히려 저는 굉장히 그 재미있다고 지금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행복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설회사에 있을 때는 한 뭐 현장이 한 100여 군데 되다 보면은 매일매일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현장마다 자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 건설이라는 게 전체 그 캐시플로우를 따져보면 항상 돈이 모자라게 돼 있어요. 노다지 은행 가서 돈 꺼야 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돌아오는 그 교환 날에는 그 불안해서 참 잠을 설치게 되고 또 이제 평생 을입니다. 건설은 어디 가서 공사 수주하려면 머리 조아려야 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골프 쳐야 되고 술 먹어야 되고 호텔에 오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참 행복하게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청춘 합창단도 뭐 설립하고 그러신 모양인데 청춘 합창단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청춘 합창단은 2011년도 6월달에 KBS에서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으로 전국적으로 단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갖고 전체 그 당시에 응모했던 사람이 한 3,000명 되고 거기서 40명만 뽑은 거예요. 그 7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그 오디션에 합격해서 이제 합창 단원이 됐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약 한 3개월 동안 남자 자격 청춘 합창단 1 프로그램으로 전국 방송이 됐고 그래서 이제 합창 단원이 됐던 거죠. 네. 그 청춘 합창단이면 청춘인데 그 합창단원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평균 연령이 65세입니다. 그 청춘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 반어적인 어법으로 사무엘 올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Youth is another time of life. Youth is the state of mind. 뭐 이렇게 지금 얘기했듯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합창단 단원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단원은 지금 현재는 79세 되시는 할머니 두 분. 79세? 네. 80곧 되시네요? 곧 되시죠. 그런데도 아직 건강하게 정정하게 잘 하시고 계시고. 그 현역 단원으로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이번에 유엔에도 그 중에 한 분은 가시고 한 분은 조금 건강상 이유로 못 가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 연습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일주일에 지금 한 번 연습을 하고요. 지금 일단 유엔 공연이 6월 15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음악을 완성해야 되는 단계라서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유엔에서 우리 통일을 위해서 뭐 그런 노래를 하나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어떤 그 레퍼토리는 주로 어떤 거예요? 예, 레퍼토리는 뭐 우리 가곡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뭐 통일에 관한 염원을 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그리운 금강산이라든지 또는 뭐 그날이 또 사실은 6월 15일이 유엔이 제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로 이제 유엔에서 오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데 기념할 만한 날이기 때문에 어머니 마음이라는 그 다 아시죠? 그 노래도 우리가 부르고 또 유엔의 각국 대사들 부르기 때문에 영어 노래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하고 그다음에 My Way 이 두 곡을 하는데 놀랍게도 저는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저야 영어를 아는 사람이지만 그 79세 할머니가 어떻게 이걸 원어로 부르겠나. 근데 저보다 더 잘 부르십니다. 그랬어요.
50대에서 80대까지 연배들로 구성된 시니어 청춘 합창단은 3개월 방송을 끝내고 자발적인 의지로 지속적인 연습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 때는 애국가를 불렀고 청와대, 국회의사당 공연에 이어 유엔까지 진출하게 됐다. 청춘 합창단 단장을 하시면서 네. 가장 보람 있는 점은 어떤 점인가요? 참 단원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제 사회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 단원들은.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또 음악하신 분들의 개성들이 또 뚜렷하시고, 그러나 그런 어떤 이 닭이 다양한 그런 목소리들을 모아서 하나의 결집된 힘으로 끌고 갔을 때 성취하는 그 느낌은 이거는 이 보통 그 성취감 같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보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유엔에 간다 하는 목표를 세웠을 때 처음에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죠. 저 사람이 헛소리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 꿈을 버리질 않고 하나하나 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점처럼 놨었죠. 그 점들이 나중에 선으로 연결되고 또 지금은 면으로 연결되는 느낌까지 가지니까 생소한 리더십이지만 확고한 리더십이 확보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유엔에 가는 걸 모든 걸 진행하시는 걸 보고 너무나 놀라웠어요. 저희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짜고 계속 추진하고. 리더는 꿈을 꾸고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리더다 하는 것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분이 우리 단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래부터 노래를 취미로 하셨었나요? 노래를 좋아는 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 일기에 보면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5살 때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그때 아마 저 고대가 있는 안암동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꼬마니까 이제 그 하숙하던 고려대학 대학생들이 꼬마를 데리고 가는 거라 심심하니까. 그래서 노래를 시키면 노래를 그렇게 또 불렀대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단장의 미아리 꼬마라든지 뭐 이런 노래를 꼬마가 그렇게 구성지게 부르니까 참 귀여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좋아했고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노래하고 싶은 적이 있었고 계기가 돼서 또 합창단을 하게 됐고 그렇죠. 그럼 남자의 자격 거기 오디션 때 그 노래를 오디션을 노래로 하나요? 그럼 그때 노래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향수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예.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만들 이칠 리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춘 합창단의 국민적 인기 덕분에 노래하는 CEO 권대욱은 하루아침에 연예인 수준의 지명도를 얻게 됐고 더불어 호텔의 브랜드 이미지까지 높였다. 더 큰 것은 합창단을 통해 세상에 도움되는 삶을 살겠다는 자신의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또 책도 내셨는데 청사는 내게 나되어 살라 하고라는 책도 내셨는데 이 책 외에도 또 여러 권의 책을 내셨죠. 예, 제가 이제 해외 건설을 이제 하면서 몸으로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은 하는데 계약 조건을 모르고 시방서를 모르고 감독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해놓고 제대로 우리의 권리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되겠다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 후배들은 결코 나와 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 책을 쓰는 것이었어요. 1997년도 제 극동건설 사장할 때 책을 펴낸 책이 개방시대 국제건설 계약이라고 573페이지 3쪽짜리 그 책인데 지금도 이제 해외 건설하는 친구들이 그 책을 본다고 지금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를 키워줬던 그 산업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를 했구나 하는 그 자부심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번역서도 하나 했고 The New CIO Leader라는 그 책.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프레스에서 발간된 책이고
그래서 한번 제 영어를 한번 좀 정리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세 번째 책은 이제 청춘합창단하면서 너무 그 경험이 귀중해서 기록해내게 되겠다. 그래서 CEO 권대욱의 청춘합창단 도전기 썼고 그러셨군요. 네 번째 책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청사는 내게 나 되어 살라 하고 호호 당당 담담이라는 부제가 붙었는데요. 이게 제가 산속에 있을 때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 잡문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펴냈죠. 호호, 당당, 담담. 네. 그 무슨 뜻인가요? 결국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으면 누구에게나 크게 그다음에 당당하게 네. 그리고 또 호호하고 당당해야 결국은 담담해질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느꼈어요. 그러셨군요. 강연도 하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강연을 시작했냐면은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뭐 때문에 태어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나이가 좀 들면 하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가.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걸 소명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온 그 소명은 과연 뭘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 혹시라도 지혜라고 있다면은 이것은 내 혼자 갖고 갈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으로서 우선 저는 쓰고 그 책 같은 걸 쓰고 그다음에 말하고 그다음에 노래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름 부서 스마노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스마노. 네. 쓰고 말하고 노래하라. 네, 스마노의 여생을 살겠다 이렇게 제가 결심을 했죠. 물론 일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하면서 이게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삶을 통해서 뭐 조금이나마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면은 그것이 내가 보람 있는 일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강연의 제목을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변화와 도전, 또 특별한 세상, 특별한 너 새로움에 도전하라. 그리고 청년에게 고하라. 고는 이제 지옥을 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로 도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5살 사정이 돼서 아무 참 우여곡절 없이 그대로 성공만 제가 했다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인간이 아마 덜 됐을 겁니다. 그랬으면 지금과 같은 오늘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나 중간에 많은 실패를 했죠. 실패라고 정말 좌절의 그 시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거에 대해서 이 인생이란 게 과연 뭘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떤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삶이냐 이 생각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 쓰고 또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말하고 또 노래는 또 좋아하는 거니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뭐 변화와 도전을 얘기하지만 사실 변화와 도전을 갖다가 구성하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트랙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위에서부터 바뀌어야 되고 내 스스로부터 바뀌어야 되고 근본부터 바꾸려면 마음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아픔 없는 인생은 없다 이런 말도 하셨는데 네. 사장님의 아픔은 어떤 것이었나요? 저는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 6.25 때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제가 외아들로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정말 진짜 가난했던 그런 과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삭바느질을 해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러고 정말 그때는 다 같이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로지 자식 하나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맹모 삼천을 하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제 아픔이 있고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공부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버님 댁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제 친구 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 고생을 했죠. 학교 다닐 때도 제가 계속 그 아르바이트를 지금 했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일찍 출세를 했다고 하지만 또 일찍 출세하니까 또 일찍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저께까지는 제가 사장이에요. 그래서 제 명함을 탁 내밀면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근데 다음날 하루아침에 사장이 아닌 사람이 돼버리면은 저를 소개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생각이 아 나는 인간 권대욱 앞에 아무 직책이 없더라도 당당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 이거 참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공자님께서도 그 군자의 삼락 중에 맨 마지막 낙이 인부지 이불온이라도 불역군자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인은 the people.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군자다 이렇게 얘기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사람들이 안 알아주길래 빨리 내 인간 군대 앞에 뭐 붙이려고 준비도 없이 사업을 갖다 무리하게 시작했다가 또 사업도 실패를 하고 뭐 많은 그 부침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한 원동력은 어떤 것이었나요? 처음에는 피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강원도 산속에 제가 혼자 들어갑니다. 한 3년을 혼자 있었거든요. 집거 생활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난 세상이 싫고 다시 나오지 않을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사실. 그때 나이가 제가 불과 50전입니다. 그런데 가서 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깊이 있게 한번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결코 인생은 이렇게 포기할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거기서 책도 많이 읽었죠. 근데 과거에 정말 이 역사를 보면 위대했던 모든 분들은 그런 역경을 딛고 일어선 분들이에요. 그런 삶이 아름답다 하는 느낌을 이제 가진 거죠. 아, 그렇군요. 혼자 고독을 즐기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처절하게 자신과 부딪혔던 시간은 그 스스로 회상하듯이 사람이 되는 기간이었다. 우울함이나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았다. 주저앉지도 않았다. 자신을 돌아보고 긍정의 힘을 믿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늘고 네, 또 우리나라 바로 주변에 중국 같은 그 큰 인구가 많은 나라가 있다는 게 이제 관광 한국으로서 상당히 그 지정학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유리한데 관광 한국의 호텔 문제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실제로 제가 좀 해보니까 지금 관광 호텔 업계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뭐 정부에서는 지금 호텔이 지금 계속 모자란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국적인 그 스케일로 보면은 모자랄 수가 있죠. 그런데 서울의 특정 지역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 한 2, 3년 내에 호텔이 거의 한 70%가 지금 증가됐으니까 객실이.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과당 경제, 그다음 가격 인하 이런 어떤 그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거든요. 근데 관광객의 절대 숫자는 많이 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관광의 그 품질. 일본 분들이 지금 많이 안 오시거든요. 거기는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 옌대 그다음에 우리 한국 원화의 그런 어떤 저것이 옌이 너무 지금 현재 절하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실질 구매력이 적어지는 거, 30%가 적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안 오고 거기다가 이제 포리티컬 독도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포리티컬 이슈가 있으니까 더 안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중국 분들이 이제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국 관광객의 씀씀이가 우리 호텔의 비용을 지금 감당을 못 하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체 숙박시설 전부 다 가시고 방은 남고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호텔 경영을 하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 경쟁력의 그 원천은 차별화와 그다음에 코스트 리더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늘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업의 철학과 본질을 잃지 마라. 그겁니다. 저는 그거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호텔의 본질은 뭐냐면은 한 번 오는 고객이 또 오는 호텔을 만들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그것이 본질입니다. 아, 예. 거기에 모든 마케팅, 세일즈, HR, 그다음에 파이낸스 모든 그 디파트먼트들이 호텔로 따지면 뭐 프런트 오피스, 백 오피스가 전부 다 그 목적 하나를 잊지 말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지업에 저걸 하다 보면은 그냥 마케팅을 위한 마케팅, 세일즈를 위한 세일즈를 하게 지금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늘 잊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세일즈를 하는 기본적인 궁극의 목적이 뭐냐. 이제 그런 거를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또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가 남들은 뭐 예를 들어 호텔의 방은 언제든지 카피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도 카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스토리,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히스토리, 이거는 절대로 카피를 못하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 이제 앞으로는 그런 콘텐츠가 자산이 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올 수도 있겠네요. 그동안 이제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이 있다면 시청자분들한테 네, 한번 소개 좀 저는 해주시죠. 역시 뭐 여러 책이 있었지만은 그 우리 동양의 고전들, 예.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사서삼경, 뭐 그것이 저한테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페북 서당이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는 뜻이죠. 예. 그래서 누가 카톡으로 저한테 서당을 보내주시는 그 박선주 변호사님이 계신데 거기다 제 의견을 또 얹어가지고 페북 서당을 하는데 제 제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은 후배 직장인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그 선배로서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저버리는 바가 없어서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는 그런 삶을 지향한다시면,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갖고 노력을 하시면은 반드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는 그러한 성취를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굳건한 자기 나름의 그런 기둥들을 반드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최대의 호텔 체인 아코르 엠버서더 코리아 매니지먼트 권대욱 사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가난 속에 태어나 화려한 호텔의 경영자가 되고 어린 시절의 꿈을 추구하며 후학을 위해 조언하는 권대욱 사장의 현재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가장 이상적인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세상을 향해 열린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로 배달되기를 기대합니다.